대한민국에 와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또 부담감이 있었지 않았어요? 유럽에 딱 나가보니까 돈은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문화가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힘드신 분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나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상대방을 따뜻이 이야기로서 그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사출발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준다 그럴까요? 탈북을 하시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힘드셨을 텐데 탈북 후 제일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와서 의지할 데가 없고 죄의식이라는 게 많이 들어요.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마 좀 당위성이 있고 정치적으로 맞다 해도 부모한테는 내가 불효자식이 아니에요. 부모를 궁지에 몰아넣고 내가 언고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불효자식인 건 맞아요. 이게 정치적인 관념을 빼고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많이 교회에 의존을 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좌절감이나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오고 재회수하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를 찾아가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목사님들한테 털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많이 의지를 했어요. 지금도 가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제가 수원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거기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관심을 돌려가지고 많이 돌봐주고 계세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에 대해서. 북한 외교관은 국정원에서 조사할 때 더 감시가 심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외교관은 좀 더 심한 것보다도 처음에 국정원에 들어오게 되면 조사하는 게 당신은 진짜 북한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이걸부터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심하지 않았다고 봐야죠. 반대로. 우리는 외교관에 다니까 공적인 인물이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당신이 북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조사는 없거든요. 외교관은 그 나라에 등록을 하니까 또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북한 외교관이 누구누구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심화되지 않고 북한에 있는 정치 시스템이나 북한 외무성이나 이런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체크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외교관님은 정착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생각했던 게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좀 잘못 생각한 게 제가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도 다니고 베트남에서 유학도 하고 다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내가 영어로부터 시작해야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배워주는 그 지식과 북한에서 내가 배웠던 지식들 이게 너무 간격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학을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니까 경제학으로 말하게 되면 난 계획경제를 배웠고 컨트롤이나 해서 자본주의 경제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부터가 벌써 비중이 틀린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 경제학도 배우지만 북한에서 일부 조금만 배우거든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자조하고 이러면서 나는 북한과 관련된 일밖에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북 관련 일을 봤죠. 또 거기 와서 저 보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면서 내가 현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올 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사직서를 쓰고 나왔거든요. 내 스타일하고는 아닌 거겠다. 근데 그게 사직서를 쓰면 안 되는 건 줄 몰랐죠. 전 가깝게 말해서 실업교보도 못 받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직서 쓰고 나온 다음에 내가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했는데 현실은 아닌 거예요. 나는 북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 연구기관에 가도 나를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을 너무 과찬했죠. 내가 외교관이다 나니까 쓸 거다.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인연직도 해보고 독투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보면서 자유민주주의 개개인이 사는 생활 바닥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체감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소중한 경험이 되고 교훈이 됐겠죠. 자본주의에서 살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걸 체득했지. 그러면서 성격도 변화가 되고 좀 더 동화되기 위한 모습도 보이면서 지금 와서는 주위 시선에서 누가 날 써주기 바라기보다는 내가 좀 더 분투해가지고 내가 좀 더 취업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걸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남한에서 지내면서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스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북한은 개개인의 인권과 개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집단에 복종시키는 사회거든요. 이걸 북한은 집단이라고 그러고 국제사회는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인데 그러니까 개개인이 전체에 복종이 돼가지고 전체 이익 속에서 개인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개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것만큼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 책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제가 행한 모든 행위와 언어나 행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조금 부담감이 온다 그럴까요? 조심하게 되겠죠. 대한민국에서는 하나 하더라도 이게 부족점이다고 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어느 측면이 더 좋은가 나쁜가 하는 데에서 제가 느낀 건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공무원이 일을 좀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어도 정치해주니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니까 북한은 계약직이 없잖아요. 가만 앉아 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계약직이라고 처음 들어온데 계약직이 있다 나니까 좀 더 분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북한의 공무원은 편한 스타일이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조금 더 힘든 직업이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좀 더 가까워서 좀 더 머리 쓰고 일해야 되는 직업이 대한민국의 직업이고 북한의 공무원은 머리를 쳐들면 쳐드는 직업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외교관님이 바라본 남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과 대한민국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보다는 유럽에서 한 7년 살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북한식 마인드에서 좀 이런 유럽적인 스타일의 마인드로 많이 변화가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항상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잠도 안 자고 뛰다니고 김정은한테 충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면 또 대한민국에 와서는 빨리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또 부담감이 있었지 않았어요. 반대로 두 개도 다 유럽에 딱 나가보니까 돈은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더 가족에 대한 애착감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좀 더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저기는 아니 그 돈 가지고 소박하게 브랜드나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나의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데 시간을 더 바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브랜드에 신경을 안 써요. 거기 사람들은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그렇고요. 두 번째로 좀 바라본다면 이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문화가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하위 계층이나 힘드신 분들 이런 것에 많이 노력을 하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나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거리 쪽에서 람난 옷을 입고 있어도 꼭 품어 껴안아주고 너나 나나 다 같이 하느님의 자손이고 다 같이 태어났어. 다 같이 태어났는데 네가 지금 살지 못하는 게 네 탓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따뜻이 이야기로서 그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재출발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준다 그럴까요?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와서도 보편적이지 않지만 어떤 곳에 가게 되면 넌 탈북민이다. 나 규정 지어놓고 우린 탈북민 안 써. 외국인 수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자꾸만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가려고 하나? 규정 지어 놓으니까 사람을. 하나는 정확히 하고 가셔야 되는 게 뭐나. 내가 한 가지 얘기해서 유튜브 통해서 탈북민의 마음을 이야기할게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조선족 분들이라는 오신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일용직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따고 결혼 비자도 따가지고 일하시면서 자기는 돌아갈 때가 있어요. 후보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되든. 우린 돌아갈 곳이 없어요. 우린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는 은혜나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진짜 떳떳하게 느끼고 향유하고 싶거든요. 근데 같은 국민 없고 이렇게 차별시하니까 차라리 외국에 나가면 외국은 이민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이민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어떤 일개분들이 이렇게 차별시하지 않는 그런 눈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 법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내 생각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실제로 탈북민을 처음 보면 당황할 수도 있을 텐데 탈북민으로서 조언을 주신다면요? 탈북민도 다 같은 인간입니다. 지감력이 다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따뜻이 품어주고 해줄수록 우리도 감사함을 느낄 줄 있어요. 편은 나라를 따름이지. 그게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사함이나 말하자면 따뜻함을 표현하는 방식하고 북한 주민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틀린 거예요. 이 방식이 틀리니까 이게 오해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탈북민들은 감사하고 있으니까 좀 더 안아주고 이끌어줄수록 대한민국 분들이 선배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나이로서는 암만 내가 50이지만 서신님보다도 내가 어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아시고 네가 모를 수 있고 네가 잘 못하는 게 응당한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전 감사하겠습니다. 남한에서의 삶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뉴스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배움이나
하고 싶은 데는 나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뒤늦게나마 대한민국에서 한번 다른 쪽으로 도전해볼까? 새롭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종기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코 내가 이것을 현실에 써먹을 수 없고 취업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교수님들을 한번 만나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저도 고려대학교나 이런 데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마인드는 내가 북한에서 그만큼 살고 북한에 대학도 다녔는데 굳이 고려대학교 가서 북한학을 전공할 이유가 있겠나 내가. 저기서 박사 타이틀을 딴다는 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나의 인생에 좋은 게 뭐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가자. 북한에 대한 북한학을 전공하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분야를 좀 전공을 해서 대한민국의 신진화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현실에서 써먹겠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접근하고. 근데 제가 서울 남부기술교육원 전기학과 다니거든요. 우리 민영욱 교수님 너무나도 잘 배워주세요. 이 교수님들 진짜 북한의 교수님들하고 내가 대비적으로 보잖아요. 나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교수님들 많이 만나봤고 1인자분도 있었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도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질적 수준도 굉장히 높구나. 왜 그렇게 말하나? 북한에서 종합대학 다닐 때 제가 한번 유학해보는 게 꿈이 됐거든요. 대학 때 소르본 종합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영국이나 프랑스 대학 가서 한번 고개 교육은 어떻게 됐나 한번 좀 대한민국에서 한번 실현해본다고 할까요? 제가 지금 우연이지만 나의 인생에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심사임당이라는 유튜브에 나와서 기존에 KBS나 채널A나 TV조선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생활이나 나의 생각이나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도록끔 도와주신 이게 PD님이나 감독님들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둘째로 조금 있으면 한가위 날도 있고 이럴 때마다 가족 없고 이런 우리들이 제일 슬프거든요. 연휴도 너무 길어요. 이번에 좀 더 주위에 이런 나 같은 탈북민들이 있으면 같이 앉아서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고향에 두고 암만 북한이 나쁘지만 우린 고향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좀 더 위로가 되고 좀 더 대한민국에서 분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우리 탈북민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